1번과 2번 문항이 이제 공통 문항이었다면 3번 문항은 대학 자율 문항이죠. 예.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는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3번 문항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네네. 3번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일단 근데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일단 살펴봐야 네네. 되고, 그럼 3번 문항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3번 문항 관련해가지고 한번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뜨긴 뜰 건데 네네.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마다 문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대학들이 좀 어떤 걸 요구하는지 3번 문항에서. 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대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 서울대는 독서 관련된. 독서. 네. 예전부터 독서를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더라고요. 독서 관련된 걸 물어보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학들 좀 살펴보면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왜 네. 우리 대학에 지원을 했는지, 왜 우리 대학에? 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지원 동기와 노력 사례. 왜 우리 대학이냐? 그것도 맞아요. 핵심이겠네요. 네, 지원 동기와 노력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또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가 이제 학업 및 진로 계획. 학업 및 진로 계획. 앞으로 입학해서. 네, 입학해가지고 대학 입학 후에 어떤 학업과 진로의 계획이 있는가. 요 이제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괜히 이렇게 하나씩 써가지고 다 지원할 수 없는 문항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만약에 3번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2번 아니면 3번이긴 해요. 2번 아니면 3번. 네, 2번이 아니면 향후 계획이랑 또 뭐였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왜 우리 대학이냐? 네, 노력 왜 사례. 우리 대학이냐? 그거 되게 근데 쓰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대학 그 대학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를 좀 많이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크게 이제 뒤에서 설명해드리긴 하는데 지원 동기나 지원 동기나 노력 사례나 학업 및 진로 계획도 어떻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해요. 네네네. 그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학업 및 진로 계획이니까 그 대학과 관련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니까 네. 그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해요. 약간 애교심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도 있나요? 네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등록 의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분명히 그거 조금 이따가 같이 제가 팁으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드리고요. 네. 그 전에 학생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요거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들이 3번 문항은 자유문항이다 보니까 1번, 2번은 공통문항이어가지고 공통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할 때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끌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자유문항은 대학마다 좀 있고 없고가 있어서 그 대학 거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문항을. 그렇다 보니까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다른 대학교 이름을 넣는다라던가 다른 전공을 넣는다라던가 세상에. 그 대학교 이름을 안 넣더라도 그 대학에 없는 학과를 넣어요. 그렇다는 건 다른 대학을 지원한 학생이라는 거거든요. 들통났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이런 거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가 생기겠어요. 빈정상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런 소리 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솔직히 잊어보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이 학생은 못 뽑아도 그 대학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뭔가 우리 대학에 그러니까. 대한 입학 이후에 뭔가 학업 발전 가능성이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요건 여튼 예의예요. 그 대학에 대한 예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예의죠. 네, 맞아요.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1학년 동아리 가입하는 거 자기소개서 받고 면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1학년 애가 막 후배가 들어왔는데 자기소개서에 다른 동아리 다른 선배 이름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이런 거 조금 유념해가지고 좀 체크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 선생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3번 문항. 3번 문항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나 좋은 것들? 답변? 그 3번 문항은 아무래도 대화만 좀 다르니까 뭔가 사례를 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고 하지 마요. 더 해줘요. 꿀팁 때 방출 꿀팁인데. 그래서 어떤 자료를 좀 네. 참고해가지고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제가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죠. 2번이랑 3번 케이스 이제 어떤 지원 동기라던가 아니면 학업 및 진로 계획이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이 비슷하다고 그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그 대학에 대한 그 학과 그 대학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학과.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좀 찾아보면 좋냐면요. 그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요새 대학교 이제 입학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엄청 잘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시면요. 당연히 전형 관련된 자료도 정말 많고요. 아까 말했던 전공 관련된 책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과, 그 학과가 어떤 뭘 배우는지. 네, 맞아요. 뭘 배우는지, 뭐 졸업 후 진로라던가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어떤 게 과목도 있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것 좀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그 대학 이제 홈페이지를 가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가면 거기 보시면 네. 그 대학 학과 네. 페이지로 또 타고 들어가실 수 있죠. 들어가시면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막 교수님의 막 그 연구 성과 이런 거까지 막 가는 친구들도 있나요? 막?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논문 쓰셨는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 교수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막 이걸 분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근데 일단은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본 다음에 거기 막 무조건 다 맞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학업 및 진로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던가 노력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막 다 맞춰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주제라던가 아니면 내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이런 걸 좀 맞춰가지고 같이 작성을 해주면 좋겠죠. 약간 좀 3번 문항으로 만약에 뭐 당락이 좌우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뭐 어떤 우리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태도나 이런 걸 좀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3번 문항 당락 요것도 조금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는 게 3번 문항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역량은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플러스로 이 대학이 보고 있는 인재의 모습과 그리고 방향성이 내가 부합하다는 걸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념 막 이런 거.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줘도 좋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학생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평가할 때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나름 찾아는 봤어. 찾아봐가지고 커리큘럼을 봤는데 그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나의 계획일까요? 그죠. 너무 성의 없. 그 보면 알지 않아요? 딱.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제 평가자 입장에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한 거는 당연히 알고요. 이거는 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들과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작성하면 되지. 그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1, 2번이랑 좀 아예 동떨어져도 좀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맥락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번 문항에서 그 왜 특수한 뭐 교대 같은 데는 3번 문항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대는 또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서는 3번이 지원 동기나 이런 걸 확인할 때 근데 교대는 3번 문항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3번 문항을 활용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른 대학 이름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상 이 콘텐츠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 한글에다가 하지 마시고 메모장에다가 그 각 대학마다 다르게 저장을 해서 6개를 딱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뭐 받는 대학은 수만큼 그래서 그 대학마다 하고 그 대학이 그 내가 지원한 대학 이름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과가 있는지 정말 이 실수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문항별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쓸 때 선생님께서 좀 팁으로 하나씩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네네. 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학생들의 성장.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네. 그러면 우리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거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네, 요거를 어. 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한다. 이게 평가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준비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성장할 학생인지를 어필을 좀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자를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게 이 성장이라고 하면은 곧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경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자를 설득하는 표현으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2023학년도 마지막 자기소개서예요 이게. 네.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요. 네.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자기소개서이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신이 좀 의도한 대로 2013학년도 평가 서류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